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천장이 뚫린 듯 치솟던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대로 안정될지 아니면 1,400원대까지 치솟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보니까 1,3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6월달 미국 물가가 상당히 이제 높게 9%를 넘어서 높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좀 물가 정통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1%포인트를 올린다니까 울트라 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연준 인사들이 조금은 좀 우려를 좀 진정시켜줬다라는 부분도 조금 달러 강세 흐름을 좀 주춤하게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주말도 그렇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많이 오르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매수를 보인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좀 달러의 급등세를 좀 제동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 장세를 평가하고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최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 올라서 원화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뭐 달러 빼고는 지금 다른 나라 통화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실상 보면 뭐 아시겠지만 엔달러 환율도 거의 뭐 140엔까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위 등가라고 하죠. 페러티 1대1 정도 수준까지 좀 떨어진 상황들이고 뭐 기타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더 낙폭 자체가 큰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으로 사실은 좀 강세를 보이던 뭐 일부 원자재 국가 통화들 자체도 최근 원자재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달러만 강세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다 약세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떨어지는 통화들끼리 키재기를 해봐야 소용없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많이 떨어지는 통화는 어떤 건가요, 지금? 뭐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유로화 환율 자체가 좀 눈에 띄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유로화. 거기 뭐 예. 엔화 역시도 사실은 거의 140엔대로 사실은 이제 육박을 하면서 사실 원엔 환율 자체가 이제 1,000원 이하 한때는 뭐 900, 한 2, 3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보면 원화에 비해서 사실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였던 뭐 해화라든지 일부 원자재 가격 통화 국가들의 통화들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통화가 특별히 많이 떨어지면 그런 뭐 신흥 개도국들 외채가 많은 나라는 굉장히 위기를 겪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항상 뭐 달러가 강세마다 나올 때마다 얘기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달이 취약하거나 외환 보유가 적거나 뭐 이러한 국가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항상 이제 리스트에 오르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뭐 스리랑카에 이어서 한때 뭐 비트코인을 통화로 이제 도입했던 뭐 엘살바도르라든지 예. 저희가 뭐 자주 언급되던 국가들의 어떤 디폴트 또는 뭐 채무 불이행 이 얘기 자체가 좀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이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경제 자체가 취약한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위기의 시그널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요국 통화 중에서 다 떨어지지만 특히 이제 유로화 하락이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1대1 페리티, 1대1 등가가 깨졌잖아요. 예, 유로 예. 환율로서는 자존심이 상당히 이제 상한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유로가 금리를 안 올려서 그런 건가요? 상황이? 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통화정책 말씀하신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들이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22는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고 양적 긴축으로 들어갔는데 예. 22는 여전히 뭐 돈을 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을 많이 푼다라는 부분에서 유로화 가치가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에너지 리스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무역 수지가 9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유럽이 에너지 리스크의 상당 부분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여러 나라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약세이긴 하지만 유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찌 보면 사실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유로화 가치 자체가 좀 급락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독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 눈여겨봐달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유럽 지역도 지금 금리를 곧 올리나요? 지금 올린다는 의견도 있고 뭐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최근에 물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번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뭐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오늘 이번에 못 올린다 하더라도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 정도에서는 분명히 좀 금리를 올리면서 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조금 압력을 둔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ECB가 금리를 이제 올릴지 안 올릴지 조금 이제 불투명한 모양인데요. 시장에서는 유로 달러 가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뭐 노르드 스트림, 뭐 가스 밸브를 사실은 정비 문제를 들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그러한 가스 공급을 이제 중단을 하면서 네.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다시 재급등을 하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이제 겨울이어야 되겠죠. 겨울철에 정말 그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 자체가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유럽은 뭐 에너지 대란 자체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물가들이 천연가스 자체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유로화 가치 자체가 버티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보는 거는 뭐 0.95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예. 만약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러한 리스크 자체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0.85 레벨까지도 85 달러 레벨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뭐 상황. 왜냐하면 그렇게 유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유럽의 물가 자체가 더 오를 거고요. 예. 그것은 유럽의 시중 금리가 더 오르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비구스 국가의 어떤 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칫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 유로화 가치 자체가 상당히 더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뭐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좀 재앙일 텐데 그런 사태 오면 유로당 0.85 달러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이네요. 예. 네, 그렇지 않으면 한 0.95 달러 정도 유로당. 여튼 뭐 1대1이 등가 페리티가 깨진 이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당분간 조금 뭐 유로 경기가 결국은 좀 체력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또 에너지 문제 자체 뭐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결국 이제 달러가 결국 뭔가 좀 약세로 돌아서야 되는 분위기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당분간 달러가 좀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결국 9월 정도 가서 우리가 뭐 7월 이제 8월 소비자 물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 미 연준 자체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또 이제 빅 스텝이라든지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금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돼야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유로화도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좀 가을까지는 최소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로 환율, 유로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오늘 뭐 조금 이렇게 조금 안정되는 모습인데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외국인들 뭐 주식에서 많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런 흐름이라면 주식이나 채권 시장 과연 외국인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동안의 주식시장에서 좀 빠졌는데 물론 오늘은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채권 시장 우리 외국인 자금들의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식시장 자체 뭐 워낙
꾸준히 사실은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뭐 더 할 거다라고 또 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환율이 결국 또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를 사실 좌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사실은 외국인이 어떤 순매도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결국 환율이란 부분 자체가 뭐 외국인의 흐름 자체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향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이나 이제 신용에 대한 우려가 결국 진정이 될 건지 확산이 될 건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인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달러와 강세라는 부분 자체 뭐 앞서도 얘기했듯이 뭐 일부 신흥 국가들의 도미노적인 어떤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뭐 수출 경기도 더 안 좋아질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도 자체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 사실 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크게 보는데요. 예.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경우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에서 보면 무역수 적자가 더 커질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원화의 약세 요인 자체가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지금의 외국인의 어떤 주식의 어떤 매도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환율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달러의 강세 흐름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렇게 이탈에 대한 분위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정부에서 그러한 외국인의 어떤 이탈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는 좀 뭐 당분간은 좀 매도 압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채권 시장에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채권 시장에서 예. 빠진 외국인장에 빠져나간다면 좀 혼란이 예상될 텐데 우리 정부 채권 시장 조금 외국인들 좀 머물러 있게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비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 예. 그래서 네. 뭐 그나마 이제 비과세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뭐 주요한 채권 지수의 어떤 편입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 쪽은 조금 나간다고 채권 시장에서 계속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수급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의 흐름 과연 얼마나 계속될지 시장에서는 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지 연초에 생각했던 것과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일단 연초에 전망을 지금 대부분 다 지금 다 상향 평가를 한 상황들이고요. 올해 워낙 달러 부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의 전망 자체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틀린 상황들인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50원 정도를 좀 고점으로들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1,350원이요. 단기적으로. 네. 이제 그 다음 레벨 때는 한 1,370원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1,370원이 간다는 얘기는 거의 1,4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400원대까지 환율이 오를 그러한 요인들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에너지 문제 또 하나는 에너지. 이제 신용 정책 자체가 결국 강화되느냐. 지금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자금 정책 자체가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럴 예.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자체의 어떤 상단 이러한 것들을 좀 쉽게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350원, 또 조금 한 1,370원 말씀을 드리고 다만 9월 정도 가서 달러가 뭐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원화 환율 자체 뭐 또 약간은 좀 상승 자체가 좀 제한받는 모습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정도부터는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세로 갈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역시 그 미국의 통화 정책 과연 지금 얘기되는 뭐 0.75% 포인트 인상이냐, 1% 포인트 인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네요. 예, 만약 진짜 울트라 요새 이제 1%포인트를 올리는 걸 저희가 울트라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울트라 스텝이 결국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거고요. 더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연준이 뭐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인상 기조 자체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달러의 어떤 초강세 이러한 흐름 자체가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여타 통화, 뭐 원화를 포함해서 유로화라든지 엔화의 추가적인 어떤 급락, 뭐 이러한 것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향후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 행보 자체는 여전히 좀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수출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 분석도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 물가만 오른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좀 후자 쪽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아까 말씀드린 원엔 환율 자체가 오히려 엔화가 더 약세기 때문에 원엔 환율 자체가 지금 950원 정도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네. 유로화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약세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사실은 뭐 갖기가 어려운 지금 환율 수준인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문제 자체는 좀 경쟁력도 경쟁이지만 뭐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수요 그렇지.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수출 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 뭐 이러한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부분은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들썩이는 상황에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요인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 경쟁력보다는 지금 물가, 수입 물가를 올리는 우리 경제 지금 물가가 안 좋은데 좀 오히려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마침 그 미국의 제넷 옐렌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하는 총재, 대통령까지 예방을 하는데 뭐 기왕에 환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재무장관이긴 하지만 우리 뭐 환율 안정을 위한 얘기, 원달러 뭐 스와프 이런 얘기들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수합 얘기는 사실은 뭐 얘기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논의는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그 권한이 미 재무부보다는 연준에 있는 사항들이고 예. 또 사실은 그 연준의 어떤 수합이라는 게 결국 어떤 위기 상황 이러한 때 사실은 이제 해주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상 뭐 말씀드린 우리나라만 원화만 좀 약세인 상황들이 아니라 전 세계 통화 자체가 좀 약세인 상황에서 원화를 위해서만 한미 통화 수합을 해준다라는 부분 자체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뭐 언급 정도 뭐 그 정도를 사실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이제 안정 흐름이 오늘 보였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외환 방어를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예, 뭐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채권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조치도 사실은 좀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뭐 한 달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드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원화의 어떤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만의 힘을, 그러니까 당국의 힘만을 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기에는 조금 한계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부분 자체는 오히려 이제 내수 경기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금융 지원의 일몰 자체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금은 이제 안정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외환 쪽보다는 오히려 국내 경기라든지 또 국내 금융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원화의 안정에 사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